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가 뭐라 하든 제 뜻대로 선택을 했습니다.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? 집을 팔고 나면 내가 안정감을 잃지 않을까?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. 마치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요. 저는 그렇게 제 집과 물건, 그리고 제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.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기로 한 제 결심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. 중고 거래 앱에 물건을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. 몇몇 물건은 가격을 너무 높게 올렸나 싶어 다시 낮추기도 했지요. 그런데 희한한 게 제가 정말 아끼던 물건들은 오히려 잘 안 팔리고 아무렇지 않게 올린 소소한 물건들이 금세 팔리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물건에 대한 애착은 결국 나만의 것이었구나.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필요한 물건일 뿐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. 처음 몇 번은 낯선 이에게 제 물건을 건네주면서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아이들 어릴 때 쓰던 장난감을 팔 때는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함께 내어주는 기분이 들었거든요. 하지만 그 장난감을 받아간 젊은 엄마가 제게 인사를 하며 정말 감사해요. 이거 덕분에 아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. 내가 버리듯 두고 있던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. 정리의 속도가 붙으면서 집안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. 거실이 넓어지고 다락방이 비워지고 옷장이 숨을 쉬는 것 같았지요. 그때부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제 삶을 가볍게 만드는 작업이 되어 갔습니다. 하루하루 물건을 내놓고 빈자리를 바라보는 게 마치 다이어트를 해서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과도 비슷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집을 팔고 나서였습니다. 집을 내놓고 계약이 성사되던 날 솔직히 눈물이 났습니다. 그 집에서 보낸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. 아이들 재롱, 가족끼리의 다툼, 남편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그 벽에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.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순간 제 마음은 의외로 후련했습니다. 무언가 저를 꽉 붙잡고 있던 소나기에서 풀려난 느낌이었지요.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전셋집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남편은 여전히 시큰둥했습니다. 그는 집을 판 후에도 오래도록 불만을 토로했지요. 괜히 팔았다 괜히 팔았어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전셋집에 이사온 첫날 그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네. 관리비도 싸고 청소도 편하고.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. 역시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이구나. 처음에는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막상 부딪히면 별것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. 이사 후의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집이 작아진 만큼 물건도 더 줄어야 했습니다. 큰 가구는 다 처분하고 최소한의 것만 남겼습니다. 덕분에 청소는 훨씬 빨라졌고 생활 동선도 간단해졌습니다. 예전에는 물건을 찾느라 집안을 뒤지던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는 필요할 때 바로 눈앞에 보이니 삶이 단순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. 이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여유를 얻었습니다. 매일 아침 커피를 내려 마시는 작은 의식이 제 하루의 가장 큰 행복이 되었지요. 예전 같으면 출근 준비나 집안일에 쫓기느라
그런 사소한 기쁨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천천히 시간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. 또 공원 산책을 자주 나가게 되었습니다. 넓은 집 거실에 앉아있던 시간 대신 공원 벤치에서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난 겁니다. 그 작은 변화가 제 마음을 크게 치유해 주었습니다. 정리를 하면서 제 자신과도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. 왜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살았을까? 왜 집에 매여서 살아왔을까? 생각해보니 저는 늘 불안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모자라면 어쩌지?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? 혹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? 이런 불안 때문에 계속 모으고 붙잡고 살아온 겁니다. 그런데 물건을 비우고 집을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. 불안은 물건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스려야 사라지는 거라는 걸요. 친구들도 제 변화를 보면서 놀랐습니다. 어떤 친구는 저를 따라 집안 정리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. 또 다른 친구는 너 보니까 나도 집 팔고 싶어 지내라며 웃기도 했지요. 사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. 남편과의 관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. 예전에는 늘 집안일과 돈 문제로 다투던 우리였는데 집을 정리한 후에는 서로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줄이고 물건을 줄이니 오히려 대화가 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니 진짜 중요한 게 남더군요. 저에게는 가족이었고 건강이었고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.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교훈은 이겁니다. 사는 게 꼭 쌓아두는 것만은 아니다. 오히려 내려놓을 때 삶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. 물론 제 선택이 정답은 아닙니다. 누군가는 큰 집에 많은 물건을 두고 사는 게 행복일 수도 있겠지요.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, 그리고 제 나이쯤 된 분들에게는 언젠가 한 번쯤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고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매일이 새롭습니다. 전보다 가진 건 적지만 마음은 훨씬 풍족합니다. 필요한 것만 곁에 두고 살다 보니 오히려 감사한 게 더 잘 보입니다. 작은 의자 하나에도, 따뜻한 햇살에도, 손주의 웃음에도 쉽게 행복을 느낍니다. 그것이 제가 싹 다 팔아버리고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. 아직 끝은 아닙니다. 다음에는 제가 이 선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, 그리고 어떻게 제 삶이 다시 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